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을 만큼 딱 고기까지만 알려드리는 딥테크의 조이 기자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수입차 브랜드 어딘지 아세요? 제가 차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저도 1위가 벤츠, 2위가 BMW인 건 알아요. 근데 3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볼보입니다. 근데 볼보가 중국 자동차인가? 스웨덴 차인가? 볼보는 1927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탄생한 95년 된 굉장히 전통 있는 스웨덴의 명품차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웨덴에 출장을 갔었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이 볼보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이제 3V라고 이 세 가지 V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V가 빌라, 집이죠. 두 번째 V가 루베, 반려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위가 바로 볼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정원이 딸려있는 집에 엄청 큰 반려견과 함께 볼보 한 대 탁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스웨덴 사람들에게 볼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볼보가 1999년도에 자동차 부문을 미국의 포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포드가 1999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제 볼보를 소유를 하게 됐는데 글로벌 국민까지 확 터졌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볼보를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볼보를 누가 샀냐? 호시탐탐 볼보의 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중국의 지리 홀딩스가 볼보를 인수하게 됩니다. 얼마에? 단돈 2조 원에. 여러분, 이 2조 원 얼마나 싼 가격이냐면요. 작년에 IPO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생각나시죠? 이 리비안이 IPO가 대박을 치면서 완성차 3위까지 확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올해 기술주가 다 떨어지면서 75%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33조 원이란 말이죠. 근데 2조에 샀다는 거지. 볼보를 정말 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가치가 얼마냐? 20조 원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스웨덴 증시에까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지금 뭐 25조, 뭐 30 몇 조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요. 2조 원을 사서 20조 이렇게 키웠으니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볼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보인 차량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엄마 차가 볼보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맨날 현대차는 어딜 가도 쉽게 수리도 받을 수 있고 부품도 구할 수 있고 한데 이놈의 볼보는 잔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도 못 받고 받기도 어렵고 부품도 없고 엄청 욕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실제로 볼보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흔하게 보이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진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였을까요? 바로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라는 인식이 확 퍼지면서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작년에 박지윤, 최동석 그 아나운서 부부가 볼보차 XC90 타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화물차랑 박았는데도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유튜버 하준맘도 역시 같은 차량을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받쳤는데도 안전했다,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볼보가 말로만 안전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안전한 차구나, 이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서 볼보를 탈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볼보 타고 싶거든요. 저 1년 기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인기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폭스바겐을 꺾고 수입차 4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4월 드디어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볼보를 사려는 사람들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산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오너가 중국 기업이고 공장도 중국에 있으니 약간 뭔가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볼보 차량이 다 중국산인 건 아닙니다. 현재 볼보는 스웨덴, 벨기에, 미국, 중국 이렇게 4군데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SUV 모델인 XC60, XC90은 스웨덴에서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인 세단인 S90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 제품이 출고 기간이 워낙 기니까 중국에서
생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은 세단인 S90이 유일하고요. 다른 제품들은 다시 유럽으로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볼보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생산은 하는 거 맞다. 그거 팩트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고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시장이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리홀딩스가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가 볼보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로터스도 가지고 있고요. 또 볼보와 합작해서 만든 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들고 있고 또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이쯤 되면 지리홀딩스 정말 연구 대상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따지면 벤츠도 중국 자동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지분 구조일 뿐 볼보는 여전히 스웨덴의 명품 프리미엄 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소비자 몫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볼보가 중국산이냐 아니냐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볼보의 행보는 다이슨 출신의 CEO를 볼보의 CEO에 앉혔다는 거예요. 물론 다이슨이 뭐 헤어드라이기도 만들고 청소기도 만들고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치는 제품을 많이 만든 소비자 가전 브랜드이긴 한데 굳이 소비자 가전 브랜드의 CEO 출신을 왜 자동차 회사에서 영입을 했을까요? 그 속에 바로 볼보가 그리는 자동차의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짐 로안 CEO인데요. 이분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다이슨의 CEO를 영입하고 올해 3월부터 볼보의 수장이 됐습니다. 볼보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짐 로안 CEO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한 자동차의 미래 컨퍼런스에 나와서 직접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는 두 가지 큰 물결, 흐름의 직면에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동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변화에 따른 고객 맞춤형 스마트화라는 겁니다. 전동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각종 기술의 변화겠죠. 자율주행, AI 이런 거. 하지만 스마트화는 이제 진짜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이 소프트웨어와 전자제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쌓았던 자신의 경험이 이 볼보의 굉장히 큰 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을 했는데요. 그는 특히 이 미래의 자동차 시장의 고객 대상이 Z세대인 점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집에서 듣던 음악이 차 시동을 딱 켰는데 연속해서 딱 나오잖아요. 오,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란 말이죠. 근데 Z세대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와 어떻게 교류하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가 미래의 자동차의 판매를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자 가전 B2C의 경험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구독자 678만 명이랑 어마어마한 이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 리뷰 사이트인 카와우에 전략적으로 볼보가 투자를 했고요. 볼보 자체도 유튜브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딜러를 통한 자동차 판매가 아니고 절반 이상을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할 거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슨이 지금은 접었지만 전기차 프로토타입까지 내놓을 정도로 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 가전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짐 로안 CEO를 영입한 건 미래를 내다보면 굉장히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훨씬 더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전기화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볼보가 이 변화 속에서 안전의 대명사일 뿐 아니라 Z세대의 대표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저의 궁금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이 자동차의 미래 컨퍼런스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편이 좀 흥미롭고 괜찮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브랜드들도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